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약을 통해서 이 세상과 소통하고 재미있고 유익한 건강 상식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송은호 약사라고 합니다. 이 내장 지방이 많다는 건요, 우리가 단순히 살이 많다랑은 다른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왜냐면요, 뚱뚱한데도 내장 지방이 없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살 하나 없는데 이런 분들도 내장 지방이 또 많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 내장 지방이라는 건 우리가 보통 지방으로 생각하는 피하 지방과는 훨씬 다른 굉장히 무서운 지방입니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요, 배를 이렇게 잡아보면요, 이렇게 배를 눌렀을 때 되게 뱃살이 풍선처럼 팽팽하다, 탄탄하다, 또는 이 체형이 좀 팔다리는 가는데 배만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좀 우리가 흔히 말하는 ET 체형이라고 하죠. 그런 체형을 가지신 분들은 이제 내장 지방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 내장 지방은요, 우리 몸 안쪽에 이 장기 옆에 붙어가지고 이 염증 물질을 만들어내는 지방인데요. 특히 췌장이라던가 이런 간 옆에 내장 지방이 붙어 있으면은 얘네들이 그 염증 물질을 췌장이랑 간 세포에 자꾸 분비를 해가지고 이런 세포들을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췌장이 인슐린을 분비를 하고 이제 혈당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내장 지방이 췌장 옆에 이제 붙어 있으면은 췌장에 염증을 일으켜가지고 당뇨병을 일으킨다거나, 아니면은 간 옆에 있는 내장 지방이 간에 염증을 일으켜가지고 이 간이 이제 콜레스테롤 조절을 하는데, 이 콜레스테롤 조절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고지혈증을 일으키기도 하죠. 그래서 내장 지방이라던가 이런 고지혈증 이런 게 있으신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첫째로 혈액 속의 과다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또 둘째로는 내장 지방이 만들어내는 각종 나쁜 염증 물질들을 줄여줄 수 있는 영양소가 필요한데, 이 두 가지를 다 하고 있는 영양소 중 하나가 바로 오메가3입니다. 주변에 좀 내장 지방이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랑 얘기를 해보시면 대표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가 고기입니다. 약사님, 저는 하루에 고기 반찬은 꼭 하나씩 먹어야 돼요. 아니면은 고기 반찬 안 먹으면은 한 끼로 안 친다, 이런 말씀 하실 분들은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그럴 때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고기를 좋아하시면은 일단은 이 고기 반찬 대신에 계란이라던가 아니면 생선류로 반찬을 바꿔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저도 생선을 좀 자주 구워 먹으려고 에어프라이기 하나 샀거든요. 요즘은 에어프라이기 쓰면 생선 구워 먹고 하는 게 어렵지 않은데, 평소에 먹던 식단대로 고기 반찬 대신에 생선 구이로 이제 먹으면요, 물론 맛도 있고 먹으면 속도 든든하고 하지만은 무엇보다도 뱃살이 확 빠지면서 허리 사이즈부터도 내가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 고기를 생선 반찬으로 바꿔보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고기랑 물고기 같은 고기인데도 이렇게 결과에서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왜냐면요, 생선류에 많이 들어있는 오메가3가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류 좋아하신다, 내장 지방이 걱정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오메가3를 챙겨 드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또 내장 지방이 많으신 분들이 특징 중 하나가 탄수화물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밀가루 되게 좋아하시고, 설탕이라던가 달달한 인스턴트 커피라던가 시럽 같은 거 많이 넣으시고, 음료수 같은 것도 굉장히 좋아하시죠. 이런 것들 이제 정제된 당분들 같은 경우에는 흡수가 굉장히 빠릅니다. 우리가 먹게 되면요, 우리 혈액 속으로 이 당분이 갑자기 확 몰려들어요.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 췌장이랑 간 같은 이런 애들이 갑자기 혈액 속에 이 당분이 올라온 이 당분들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너무 빨리 들어오다 보니까 얘네들을 어디에다가 쟁여놓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하고 우리 몸속에 내장 지방을 다 집어넣어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혈당이 빨리 올라가게 되는 음식들이 내장 지방을 굉장히 잘 만들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제된 당분류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줄여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게, 식사를 할 때 항상 의도적으로 식이섬유를 섭취를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제가 혈당을 빠르게 올라가는 걸 주의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식이섬유 같은 애들이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는 거를 억제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미국의 서던 캘리포니아 의학 연구팀이 이 5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식사를 할 때 이 브로콜리라던가 케일이라던가 당근같이 짙은색 채소를 함께 섭취한 사람들은 섭취를 하지 않은 사람보다 내장 지방이 17%나 적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양식 같은 거 먹을 때도 본 음식 먹기 전에 에피타이저로 샐러드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식사가 혈당을 낮춰주는데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식사를 할 때도 항상 샐러드라던가 아니면 야채 반찬이라던가 이런 식이섬유를 의도적으로 섭취를 해주시는 것이 훨씬 혈당 관리나 내장 지방 관리에 굉장히 좋습니다.
이 지준해식 다이어트가 최고의 식단으로 인정받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옛날에 다이어트 방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과 다이어트, 귤 다이어트, 저지방 다이어트, 자몽 다이어트 이런 것처럼 뭐 하나만 먹고 살을 뺀다. 굉장히 극단적으로 적게 먹어서 살을 뺀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결정적으로요. 이 지중해식 다이어트는 살을 빼기 위한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덜 먹는 다이어트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 몸의 대사와 기능을 정상적으로 돌려주는 일종의 체질 개선 식이 습관이거든요. 엄밀히 말하면은 다이어트가 아니라 정상적인 식사를 통해서 우리 몸이 원래 응당해야 됐던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리는 과정을 말해요. 우리 몸이 필요한 영양소와 식이섬유를 가장 부담 없이 가장 이상적으로 먹는 방식이 바로 이 지중해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지중해식 다이어트 식단 같은 걸 보면요. 기존의 다이어트랑 좀 다른 걸 많이 느끼실 거예요. 샐러드라든가 브로콜리, 케일 같이 이런 십자학과 채소들을 굉장히 많이 먹고요. 닭가슴살이라든가 이런 이제 육류 같은 단백질원도 많이 들어가죠. 또 단 디저트 같은 거 대신에 블루베리라든가 사과, 키위, 바나나 같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들도 많이 들어가고 닭가슴살, 요구르트 같은 이런 이제 단백질 등. 근데 사실 살펴보면은 우리가 현대사회 이전에 자연스럽게 먹던 방식과 굉장히 가까운 식단이에요. 근데 빵에다가 이제 사과잼 발라서 먹고 또 점심에는 뭐 짜장면에 군만두 또 저녁에는 뭐 삼겹살에 소주를 먹던 현대인들이 이런 식단을 지키기는 완전히 그냥 다른 세계의 식단처럼 보이죠. 지키기도 굉장히 힘들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완벽한 지중해식 식단을 구사를 하기는 굉장히 힘들고 사실 이런 것들을 완전히 한꺼번에 고치기보다는 하나하나씩 내 식탁에 이런 나쁜 것들을 빼내고 그 자리를 좋은 걸로 대체하는 식으로 조금씩 바꿔가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바꿔야 되고 어떤 거를 추가하는 게 조금 더 이런 지중해식 효과를 낼 수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일까 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생선류입니다. 여러분들 최근 생선 많이 드시나요? 사실 생선 굽기도 힘들고 만들기도 힘들고 비싸서 잘 먹기도 힘들게 생선이죠. 그런데 인류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런 지방류를 섭취하기 가장 쉬웠던 지방 섭취원이 바로 생선이었습니다. 내가 지방을 먹기 위해서 메머드 잡고 뭐 소 잡고 이런 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생선을 잡아먹는 게 지방류를 섭취하는데 가장 좋은 지방 섭취원이었는데 여기에 지중해식 다이어트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또 올리브유가 있죠. 올리브유 같은 경우에는 올리브 열매에서 아무런 가공 과정을 하지 않고 단순히 압착을 해서 짜낸 기름이기 때문에 일반 시중에서 사용하는 식용유라든가 기름보다 훨씬 안전하면서도 우리 몸에 굉장히 좋은 기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지중해식을 시작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런 단백질이라든가 지방 섭취원을 일반 육류에서 생선유로 바꿔주시거나 아니면은 기름 같은 경우에도 올리브유로 바꿔서 식사를 해보시는 거를 가장 먼저 추천을 드려요. 그렇게 지중해식을 주변에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중해식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살펴보면은 살이 빠지는 건 덤이고요. 거기에다가 몸이 건강해지는 게 메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뇨 전 단계이시거나 아니면 혈압이 높았거나 이런 분들도 지중해식을 하시고 나서부터는 일단 보기만 하더라도 혈색이 훨씬 좋아지시거든요. 훨씬 건강해지시고 거기에 좀 살이 빠지는 게 이제 덤으로 따라오는 거죠. 아침에 뭐 빵, 시리얼 같은 거 이제 드시다가 굉장히 살이 많이 찌셨던 분들도 올리브유 같은 샐러드로 이제 대신 드시고 점심에는 제육볶음 이런 거 대신에 고등어 조림 또는 꽁치 구이 이런 걸로 꾸준히 해보시면은 나중에 혈액 수치 같은 것도 굉장히 좋아지셔가지고 의사분들이 되게 깜짝 놀라고 그런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과거에는요,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면은 칼로리를 제한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먹는 칼로리는 줄이고 쓰는 칼로리를 늘리면은 에너지원인 살은 자연스럽게 빠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오랫동안 이 다이어트를 관찰을 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칼로리만 조절한다고 해서 다이어트가 다 성공하는 건 아니었다는 거죠. 갑자기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은 우리 몸이 일종의 비상사태로 들어가면서 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살을 안 빼려고 막 노력을 하는 게 느껴지죠. 원래는 100을 써야 되는데 오히려 50만 쓴다든가 아니면은 같은 체중인 사람인데도 어떤 사람들은 체질적으로 살이 잘 빠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조금만 먹어도 살이 금방 원래대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관찰을 해보니까 단순히 이 비만한 사람들이 뚱뚱하다는 걸 떠나서 체내 염증 수치도 높고 또 만성질환이 더 잘 걸린다는 걸 발견을 하면서 과학자들이 발견하기를 비만이 단순히 에너지가 과잉된 상태가 아니라 체내의 염증과 지방이라든가 이런 대사의 장애를 일으키는 상태구나라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주변에 다이어트 성공하신 분들 보시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단순히 다이어트에 성공을 한다고 해서 살이 빠져서 잘생겼다 이게 아니라 사람이 더 건강해 보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이제 다이어트 방식도요, 단순히 덜 먹고 더 쓴다가 아니라 이 내 몸이 비만으로 인한 염증 상태와 대사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를 하시고 그거를 이제 개선하는 방향으로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조절을 하게 되면요, 몸이 건강을 해지면서 체중은 자연스럽게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사 장애와 염증을 제거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어떤 영양소를 섭취하면 좋은지 말씀드릴게요. 혈액순환과 몸의 만성 염증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가장 편하게 접할 수 있는 영양소로는 오메가3, 셀렌, 비타민 D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혈중 콜레스테롤 같은 중성 지방 수치를 낮추고요. 또 나아가서는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을 줄이게 되죠. 또한 동맥경화의 진행을 늦춰주기도 합니다. 오메가3가 사실 심혈관 질환이 굉장히 좋다는 연구 결과는 많은데요. 이 혈관 재생이라던가 혈류 개선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요. 연구에 따르면은 이 오메가3 섭취가 혈관 내피 기능을 개선시키고 혈관 확장을 촉진하면서 항산화 또는 항염증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이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의 세포의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세포막이 염증을 일으키는 세포에서 이 염증을 억제하는 세포막으로 바꿔줘요. 쉽게 말하면은 이 세포의 체질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오메가3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인체의 염증을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 염증을 막는데 신경 써야 되는 게 바로 항산화입니다. 염증과 산화는 뭐랑 같냐면은 부싯돌과 불과 같습니다. 이 산화작용이라는 건요, 쉽게 말하면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이 활성산소들이 몸의 세포들을 자극을 하는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세포를 계속해서 자극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염증이라는 불이 생깁니다. 그래서 부싯돌로 이렇게 때렸을 때 불이 생기는 거랑 같은 원리죠. 그래서 항상 항산화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추천드리는 또 다른 성분이 바로 셀렌입니다. 여러분들 글루타치온 들어보셨죠? 우리가 흔히 배곡 주사라고 해가지고 이제 글루타치온 주사, 배곡 주사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 글루타치온이 유명한 이유가 항산화 효과가 굉장히 강력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글루타치온이 우리 몸에서 생기는 이런 활성산소들을 총처럼 이렇게 쏴가지고 활성산소를 제거를 해주면은 얘네들을 다시 재활용하려고 이제 재장전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때 재장전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구성 성분이 바로 셀렌입니다. 셀렌은 이 항산화 효소인 그 글루타치온 과산화 효소의 구성 요소 중 하나로서 항산화 역할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세포막의 이런 구조나 기능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구 결과, 메타 분석 결과 이런 혈중의 셀렌 농도가 높을수록 관상동맥 질환 위험이 24% 감소하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심혈관 질환 관리라던가 노화 관리나 이런 거에도 굉장히 셀렌이 중요한 구성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마지막으로 이제 추천드리는 영양소 중 하나가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가 면역에 좋다라는 거는 다들 상식적으로 이제 알고 계실 텐데요. 비타민 D가 왜 면역에 좋냐면요, 우리 몸에는 이 면역세포 중에도 대식세포라고 하는 면역세포가 있는데 이 대식세포라는 면역세포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면 외부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제 얘네들을 눈앞에서 미리미리 잡아먹어버리는 일종의 이제 문지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비타민 D가요, 우리 몸에 있는 대식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염증 단계를 초기부터 이제 억제를 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타민 D가 항염증이라던가 또 나아가서 혈관 기능 개선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서 특히 이제 혈관 내피 기능을 향상시키고 혈관의 평활근을 이완을 시켜가지고 혈압을 낮춰주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항산화라던가 항염증 또는 이제 동맥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혈관 보호 기능 이런 거에 이제 비타민 D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